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내용 전달의 명확성을 위해 이름, 직업, 나이, 지역 등 일부 설정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인물이나 상황이 떠오르시더라도 모두 우연의 일치이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참 쉬운 일 같지만 막상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을 마주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듭니다. 정태민이라는 남자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41살 중고차 매매상을 운영하며 나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남자였어요. 아내 박은채는 37살로 동네 학원에서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특별히 큰 문제 없이 살아온 부부였죠. 물론 모든 부부가 그렇듯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태민에게는 특별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조성우라는 남자였습니다. 성우는 태민과 동갑으로 인테리어 공사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둘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결혼 후에도 가족 단위로 자주 만나며 지냈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고기를 구워 먹고 주말이면 등산도 가고 때론 부부 동반으로 술자리를 갖기도 했죠. 은채도 성우를 오빠처럼 편하게 대했고 세 사람은 정말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태민은 성우를 친형제보다 더 믿었어요. 사업이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준 적도 있었고 성우 역시 태민이 힘들 때마다 옆에서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은채가 자꾸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죠. 오늘 친구들이랑 와인 마시기로 했어. 좀 늦을 거야. 은채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민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내도 친구들이랑 스트레스 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달에 두세 번씩 반복되니까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은채는 또 오늘 여자친구네 집에서 와인 마신다며 저녁 9시쯤 집을 나갔어요. 태민은 혼자 치킨을 시켜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11시쯤 됐을까요? 심심해서 은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언제 와? 술 많이 마셨어? 평범한 안부 전화였어요. 은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 지금 좀 시끄러워. 나중에 전화할게. 목소리 톤이 약간 급했습니다. 배경음으로는 사람들 웃는 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은채야, 이거 한 잔 더 마셔봐. 짧은 순간이었지만 태민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 건지 알아차리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조성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태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여자친구들이랑 와인 마신다며? 근데 왜 성우 목소리가 들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은채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나 진짜 시끄러워서 나중에 전화할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민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들은 게 정말 성우 목소리가 맞나? 혹시 착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목소리는 성우였어요. 2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인데 목소리를 헷갈릴 리가 없었습니다. 태민은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안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냥 우연히 성우도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잖아. 여자친구들 모임에 성우가 왜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에 태민이 일어나 나갔죠. 많이 마셨어? 태민이 물었습니다. 은채는 살짝 취한 듯 했지만 정신은 멀쩡해 보였어요. 응, 좀 마셨어. 오늘 진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좋았다. 은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근데 아까 전화했을 때 남자 목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 은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태민은 놓치지 않았어요. 아, 그거? 친구 남편이 잠깐 들렀었어. 근처 산다고 해서 차 태워달라고 해서. 은채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오히려 태민이 이상하게 의심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태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날 밤 태민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은채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가? 믿고 싶었습니다. 7년을 함께 산 아내를 2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성우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불안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민은 은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관찰이라기보다는 그냥 신경이 쓰였다고 해야 맞겠죠.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만 그날 밤 전화 속에서 들렸던 성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은채는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민의 아침을 챙겨주고 저녁에는 오늘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으며 저녁 준비를 했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태민이 매매상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은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빠, 오늘 학원 일정이 밀렸어. 갑자기 학부모 상담이 잡혀서 좀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먹어. 평범한 메시지였습니다. 태민도 그래, 알았어. 조심히 와라고 답장을 보냈죠. 사실 이런 일은 가끔 있었어요. 학원 일이라는 게 원래 학부모들 스케줄에 맞춰야 하니까 갑자기 야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태민은 문득 성우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졌어요. 사실 성우에게 현장 인테리어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었거든요. 태민이 운영하는 매매상 사무실을 새로 꾸미려고 했는데 성우가 인테리어 쪽 일을 하니까 조언을 좀 구하려고 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전화를 걸었죠.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이 울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에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태민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성우는 현장 소장이라 항상 전화를 켜놓고 다녔거든요. 공사 현장에서 급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협력업체나 건물주와 연락을 계속 주고받아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성우가 전화기를 꺼놓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혹시 배터리가 나갔나? 태민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채가 야근한다고 했던 시간, 그리고 성우의 전화가 꺼져 있던 시간이 묘하게 겹쳤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없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태민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어요. 그날 밤 은채는 10시쯤 들어왔습니다. 오늘 진짜 힘들었어. 학부모가 상담을 엄청 길게 하는 바람에. 은채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죠. 태민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그래. 고생했네. 근데 오늘 성우한테 전화했는데 전화가 꺼져 있더라. 무슨 일 있나? 그냥 자연스럽게 던진 질문이었어요. 은채의 반응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성우 오빠. 글쎄, 나도 몰라. 현장에서 뭐 하느라 그랬나 보지. 아무런 동요도 없었어요. 태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의심이 들킬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미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은채와 다정하게 대화하고 주말에는 함께 마트도 가고 저녁에는 같이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은채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또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은채가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 오늘도 학원 일 때문에 늦을 것 같아. 원장님이 갑자기 회의하자고 해서 저녁 먹고 들어올게. 태미는 이번에도 성우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딱히 용건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전화를 걸자 또 똑같은 멘트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태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 그것도 은채가 야근한다는 날에 딱 맞춰서 성우의 전화가 꺼져 있다는 건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태민은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설마 진짜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이 점점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증거도 없었고 그냥 전화가 안 받아진다는 것만으로 뭔가를 단정짓기엔 너무 성급했으니까요. 태민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은채가 집에 돌아왔을 때 태민은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오늘 회의 어땠어? 그냥 다음 달 일정 조율하는 거였어. 별거 아니야. 은채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직접 확인해야겠다. 더 이상 우연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또 한 번 반복됐습니다. 은채가 늦는다는 날 성우의 전화는 또 꺼져 있었어요. 이젠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3번이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으니까요. 태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은채가 또 야근한다고 하면 그때는 뒤를 밟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친구를,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너무나 괴로웠지만 이 찝찝함을 해소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태민은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죠. 제발 내 의심이 틀렸으면 좋겠다. 그냥 진짜 우연이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현실은 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태민은 평소처럼 매매상 일을 하며 지냈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은채와 성우에 대한 의심은 점점 더 짙어졌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겹치는 시간대와 꺼진 전화기뿐이었죠. 태민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다음 기회에 직접 확인하자. 그때 가서 아무것도 아니면 그때는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태민이 매매상에서 손님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은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오늘 야근 때문에 늦을 거야. 학원에 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류가 생겼대. 저녁은 먼저 먹어. 짧고 간결한 메시지였습니다. 태민은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확인해야 해. 태민은 알았어. 조심히 일해라고 답장을 보낸 뒤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6시쯤 매매상 문을 닫고 집으로 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태민은 일부러 시간을 끌었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사무실 책상을 닫고 차량 관리 대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태민은 천천히 사무실 불을 끄고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내를 미행하다니.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이 불안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태민은 집 방향이 아닌 반대쪽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어요.
바로 조성우의 집이었죠. 성우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혼을 했거든요. 태민도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고 힘들어하는 성우를 위로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성우는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빌라를 얻어 혼자 살고 있었어요. 거기까지 차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차를 몰면서도 태민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아니면 어떡하지? 성우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다고 하면 되나?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뭔가 있다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성우가 사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이어진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고 집집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은 성우의 빌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어요. 시계를 보니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천천히 성우의 집 쪽으로 걸어갔죠. 성우의 집은 2층 빌라였습니다. 성우는 1층에 살고 있었어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거실 쪽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커튼이 완전히 쳐져 있지 않아서 안쪽이 희미하게 비쳐 보였어요. 태민은 잠시 멈춰서서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누군가 안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태민은 천천히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초인종 버튼 앞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지만 쉽게 누르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 예상이 맞다면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야. 태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맑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태민은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이번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 그리고 작게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 태민의 온몸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천천히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태민의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조성우가 아니었습니다. 박은채였어요. 태민의 아내, 지금 학원에서 야근 중이어야 할 그 여자가 성우의 집 현관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은채는 짧은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맨발이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있을 때나 하는 그런 차림새였죠. 은채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여긴 왜?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은채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현관문 안쪽에서는 조성우의 당황한 얼굴도 보였습니다. 성우는 티셔츠에 편한 바지 차림이었어요. 태민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야근이라더니 여기가 학원이야? 그 한마디에 은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죠. 태민의 시선이 은채의 차림새를 훑었습니다. 니트 원피스, 맨발, 헝클어진 머리. 모든 게 설명되었어요.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야근이었구나. 은채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빠.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태민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 20년 넘게 쌓아온 우정,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태민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더 이상 그 현관문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태민은 현관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섰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은채는 여전히 문 앞에서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안쪽에서는 성우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멀뚱히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죠.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은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 진짜 오해야. 들어와. 안에서 얘기하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민은 차가운 눈으로 은채를 바라봤어요. 오해? 태민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오해로 보여? 은채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죠. 아니, 진짜야. 성우 오빠가 요즘 고민이 있다고 해서 상담 좀 해주려고 왔어. 그게 다야. 상담. 그 단어가 태민의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태민은 비웃듯이 웃었어요. 상담? 그래서 그렇게 차려입고 맨발로 상담을 해줬어? 은채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죠. 태민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현관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들어가 봐도 되겠지? 상담하던 곳이면. 은채는 막지 못했어요. 태민이 신발을 신은 채로 현관을 지나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둑했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어요. 잔에는 아직 와인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레드와인이었죠. 태민이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와인병도 보였어요. 이미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치즈 접시와 과일 몇 조각이 놓여 있었고 성우의 휴대폰도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진 채로 태민은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와인잔 2개, 분위기 있는 조명, 편한 복장,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이게 바로 상담의 현장이었습니다. 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은채는 현관 쪽에 서서 손을 비비꼬며 서 있었어요. 성우는 거실 소파 옆에 서서 시선을 바닥에 떨구고 있었죠. 상담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어? 태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냉기가 섞여 있었어요. 은채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성우 오빠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해서 그냥 와인 한잔 하면서 얘기 들어주려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태민은 피식 웃었어요. 그래. 그런데 왜 나한테는 학원 야근이라고 거짓말했어? 은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했죠. 변명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태민이 다시 물었어요. 그리고 상담이면 전화 받는 것도 안 되나? 내가 아까 전화했을 때 왜 제대로 받지 않았어? 은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시끄러워서. 시끄러워? 태민이 거실을 둘러봤어요. 여기 둘밖에 없는데 뭐가 시끄러워?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태민은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성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도 한마디 해봐. 이게 뭐야? 성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태민아, 미안해. 겨우 그 말만 꺼냈어요. 태민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데? 내 친구가 내 아내랑 밤에 단둘이 와인 마시는 게 미안해? 아니면 들킨 게 미안해?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죠. 태민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잔, 와인병, 치즈 접시, 성우의 휴대폰. 모든 걸 차례차례 찍었어요. 은채가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오빠, 왜 사진을 찍어? 태민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실 전체, 테이블, 그리고 은채의 차림새까지. 오빠, 제발 설명 좀 들어줘.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은채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태민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은채를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태민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물어볼게. 이게 처음이야? 은채의 눈이 커졌어요. 처음이냐고 물어봤어. 태민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은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죠.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처음이 아니었어.
은채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야? 태민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설명할 건데? 너 요즘 몇 달 동안 자주 늦었잖아. 여자친구들 만난다고 학원 야근한다고. 그게 다 여기였던 거야? 은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민은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상담을 이 시간에 하는 거야? 밤 11시에? 태민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은채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죠. 태민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네. 태민이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채가 다급히 따라왔어요. 오빠, 진짜 오해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태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은채를 바라봤어요. 내일 집에 들어오지 마. 당분간 친정에 있어.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은채가 뒤따라 나오려 했지만 태민은 이미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태민은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바라봤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7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20년 넘게 형제처럼 지낸 친구와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함께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태민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태민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민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차갑게 식어버린 감정만 남아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은 떨리지 않았고 머릿속은 오히려 명확해졌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지금은 냉정하게 처리해야 할 때야. 태민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신호등 앞에서 차를 세우고 태민은 다시 성우의 집 쪽을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태민은 차를 돌렸습니다. 다시 성우의 집 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죠. 성우의 차량이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태민은 휴대폰을 꺼내 차량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플래시를 끄고 최대한 또렷하게 찍었어요. 그리고 시계 앱을 열어 현재 시각도 함께 캡처했습니다. 밤 11시 15분. 모든 게 기록되었습니다. 태민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성우의 빌라 쪽으로 다가갔어요. 거실 창문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안이 희미하게 보였죠. 태민은 망설이지 않고 그 장면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불 켜진 창문, 시간, 장소. 모든 걸 기록했어요. 그리고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충분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는 것. 태민은 그게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태민은 곧바로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들을 모두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와인잔 2개가 놓인 테이블, 은채의 차림새, 성우의 휴대폰, 차량 번호판, 시각이 표시된 화면. 하나하나 폴더에 정리하며 저장했죠.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은채가 늦게 들어온 날짜들을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가며 정확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은채가 했던 변명들을 차례대로 기록했어요. 그날 밤 태민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울거나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혼은 확실하고 성우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해. 상간자 소송을 걸어야겠어. 태민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얻을 건 없었어요. 법적으로 제대로 끝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오늘은 매매상에 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태민은 인터넷으로 미리 찾아둔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오늘 중으로 가능할까요? 상담원은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오전 11시에 자리가 있습니다.
방문하시겠습니까? 네, 그 시간에 가겠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태민은 정확히 11시에 도착했어요. 깔끔한 사무실 안으로 안내를 받아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변호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태민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태민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잦은 외출, 반복되는 거짓말, 그리고 어젯밤 목격한 현장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태민이 사진들을 보여주자 변호사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와인잔 2개의 시간대, 부인의 차림새, 그리고 장소까지. 증거가 상당히 명확하네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통화 기록이나 문자 내역 같은 건 확보하셨습니까? 태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그건 못 봤습니다. 어젯밤에 확인한 게 전부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현장을 직접 목격하셨고 사진 증거도 있으니 충분합니다. 특히 상간자의 집에서 부인이 직접 문을 열어준 것, 그리고 시간대와 차림새까지. 이 정도면 상간자 소송 충분히 가능합니다. 태민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위자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상간자에게는 보통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정도 증거면 3,500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분할은요? 부인 측 귀책 사유가 명확하니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부인의 청구는 상당 부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7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법정 다툼으로 끝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배신당한 이상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됐습니다. 태민은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정으로는 안 됩니다. 증거로 끝냅시다.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송 준비는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 정도면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추가 증거를 더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통화 기록이나 금융거래 내역 같은 것들이요. 태민은 메모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준비해 오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는 태민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고 법적 절차를 밟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 감정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냉정함을 유지해야 할 때였죠. 태민은 차에 올라타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자.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야. 법으로 끝내는 거야.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뒤 태민은 며칠 동안 추가 증거를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은채는 태민의 말대로 친정에 가 있었어요. 몇 번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태민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화할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태민은 집에 남아있는 은채의 물건들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서랍 속 다이어리, 옷장 안가방, 화장대 서랍까지. 혹시라도 남아있을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러던 중 은채의 오래된 다이어리에서 몇 가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성우랑 저녁, 오늘 성우 생일, 이런 짧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를 확인해보니 태민이 기억하는 은채의 외출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태민은 그 페이지들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어요. 또한 통신사의 전화에서 최근 몇 개월간의 통화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우편으로 도착한 서류를 보니 은채와 성우 사이의 통화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특히 야간 시간대에 길게 통화한 기록들이 여러 번 보였습니다.
태민은 모든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사진, 통화 기록, 다이어리 메모, 그리고 그날 밤 직접 목격한 현장 상황까지. 이제 성우를 만날 때가 됐습니다. 태민은 성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성우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내일 저녁 7시, 우리 단골 카페로 나와. 짧고 간결한 문자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성우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태민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자주 오던 조용한 카페였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기다렸죠. 7시 정각,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성우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것 같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성우가 태민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태민아. 성우가 먼저 입을 열려 했지만 태민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일단 앉아. 커피 마실래?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20년 넘게 형제처럼 지내온 동갑내기 친구였지만 지금은 서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태민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일 설명 좀 해봐. 성우는 시선을 테이블에 떨군 채 입을 열었어요. 태민아, 그날은 진짜 오해야. 그냥 은채가 나한테 고민 상담 좀 해주겠다고 해서 집에 온 거야. 그게 다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민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물었죠. 고민 상담? 응, 그래. 요즘 내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거 너도 알잖아. 은채가 그냥 얘기 좀 들어주겠다고 해서. 태민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너희 집에서 와인 마시면서 얘기 들어준 거야? 은채는 맨발에 니트 원피스 입고 성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그냥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거야. 밖에서 오느라 좀 불편해 보여서. 그럼 넌 왜 나한테 전화 안 받았어? 태민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너한테 전화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 왜 꺼놓았어? 성우는 대답을 머뭇거렸어요. 그게 배터리가 나가서. 거짓말하지 마. 태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그날만 그런 거 아니잖아. 은채가 야근한다던 날마다 내 전화는 꺼져 있었어. 우연히 3번이나 반복될 수 있어? 성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릴 뿐이었죠. 태민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더니 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성우 앞으로 밀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와인잔 2개가 놓인 테이블 사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우의 차량 번호판 사진. 세 번째는 시간이 표시된 휴대폰 화면. 그리고 마지막은 통화 기록 출력물이었습니다. 은채와 성우 사이에 오간 통화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성우는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태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다 우연이야? 그냥 얘기 좀 한 거야? 성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태민이 다시 물었어요. 그날 문 열어준 사람이 내 아내였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래? 맨발에 편한 옷 입고 머리 헝클어진 채로 내 집 문을 연 내 아내를. 그게 고민 상담이었다고 우길 거야? 성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태민 앞에 놓여 있었거든요. 태민은 통화 기록 출력물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둘이 밤 11시, 12시에도 통화했더라. 한 번은 50분이나 통화했고. 이것도 다 고민 상담이었어? 성우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민은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기회를 주려고 먼저 불러낸 거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성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태민아, 정말 미안해. 그 말만 겨우 꺼냈습니다. 미안하다고?
태민이 차갑게 웃었어요. 20년 넘게 친구였잖아. 형제보다 가깝게 지냈다고 생각했어. 내가 힘들 때 너 도와줬고, 내가 이혼할 때도 내가 옆에 있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내 아내랑 뒤에서 이러고 있었던 거야?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법원에서 소장 받을 거야. 상간자 소송이야. 성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민아, 제발. 더 이상 할 말 없어. 태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변호사 선임하든지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든지. 내 선택이야. 태민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성우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태민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습니다. 성우와의 만남 이후 태민은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는 약속대로 일주일 만에 소장을 작성해 왔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두 건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태민은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거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는 것. 그게 태민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뒤 성우와 은채에게 각각 소장 부본이 전달됐습니다. 은채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태민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 왔지만 읽지 않았죠. 성우도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태민은 일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만나면 그만이었어요. 더 이상 사적으로 얘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첫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태민은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에 도착했어요. 복도에서 은채를 마주쳤습니다. 은채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얼굴도 헬쑥해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은채가 다가오려 했지만 태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호사가 태민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어요. 법정에서 얘기합시다. 은채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태민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석 앞으로 양측 변호사와 당사자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태민은 왼쪽에, 은채는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죠. 성우는 별도의 상간자 소송 피고인 자격으로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민은 성우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 내용을 간략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의 변호사가 일어나 또박또박 말했어요. 원고는 피고 박은채와 7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피고가 제3자인 조성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원고는 피고가 야근을 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조성우의 자택에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통화 기록 등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은채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나 단순한 친구 관계였을 뿐 부정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태민은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아직도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태민의 변호사는 준비한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현장 사진, 통화 기록, 차량 사진, 시간 기록, 다이어리 메모까지 모든 증거가 빠짐없이 들어 있었어요. 판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현장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죠. 와인잔 2개, 은채의 차림새, 시간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판사가 은채 측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피고 측, 이 사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은채의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저녁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눈 것일 뿐입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 증거는 없습니다. 태민의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어요. 피고는 배우자에게 학원 야근이라 거짓말을 하고 제3자의 집에서 밤늦은 시각까지 와인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고의 차림새는 집에서 편히 쉴 때나 입는 복장이었고 맨발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배우자를 기망하고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서류를 넘겼습니다. 다음은 성우 차례였습니다. 성우의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어요. 피고 조성우는 원고와 20년 넘게 친구로 지내온 사이입니다. 박은채와는 그저 친구의 배우자로서 알고 지냈을 뿐 부정한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날은 단순한 오해였습니다. 또 오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태민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판사가 성우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피고 조성우, 그날 밤 피고 박은채가 당신의 집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까?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사실입니다. 몇 시쯤이었습니까? 저녁 8시쯤 왔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방문했을 때는 몇 시였습니까? 밤 9시 반쯤이었습니다. 판사는 메모를 하며 다시 물었어요. 1시간 반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성우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냥 얘기를 나눴습니다. 와인을 마셨습니까? 예. 둘이서만? 예.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고에게는 야근이라고 말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판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모르셨다고요? 그런데 왜 원고의 전화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시간대, 장소, 거짓말, 그리고 은채의 차림새까지. 판사는 잠시 서류를 정리하더니 말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2주가 지나고 선고 기일이 왔습니다. 태민은 다시 법정에 섰어요. 이번에도 은채와 성우가 각각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 박은채와 원고 정태민의 이혼을 인정한다. 피고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전면 기각한다. 은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피고 조성우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조성우는 원고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성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태민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판결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 모든 게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이혼 서류가 처리되고 태민과 은채는 법적으로 남남이 됐어요. 은채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됐고 은채를 받아주긴 했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죠. 은채는 조용히 친정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학원도 그만뒀어요. 같은 동네에서 계속 일할 수가 없었거든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은채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위자료 3,500만 원을 분할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 번에 낼 수 있는 돈이 아니었거든요. 성우는 태민을 한 번 만나고 싶어 했지만 태민은 거절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했습니다. 판결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성우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이 동네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친구도 잃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성우는 타지로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연락처도 바꿨고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태민은 예전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매매상 일은 계속했어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혼자 밥을 먹고 밤엔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일상. 단조로웠지만 평온했어요. 적어도 배신당하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이혼 후 2달쯤 지났을 때 은채에게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야. 잘 지내? 짧은 안부였어요. 태민은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문자가 왔어요. 오빠,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태민은 이번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은채의 문자가 왔지만 태민은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은채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태민은 받지 않았어요.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채가 긴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변명하고 싶지 않아. 그냥 한 번만 만나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오빠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매일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태민은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미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없었거든요. 태민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연락하지 마. 끝났어. 그게 태민이 은채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은채는 그 뒤로도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태민은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채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고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끊겼습니다. 태민은 은채의 연락처를 삭제했어요. 그리고 성우의 연락처도 지웠습니다. 두 사람과 관련된 모든 사진도 삭제했죠. 휴대폰 속에서 그리고 마음속에서도 지워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은채나 성우와 가까웠던 지인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태민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매매상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 취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하지만 태민은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친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깊은 관계를 맺는 걸 경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민은 혼자 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문득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은채와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함께 여행 갔던 추억들. 그리고 성우와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정은 끝났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정말 그랬어요. 은채에 대한 사랑도 성우에 대한 우정도 모두 식어버렸습니다. 남은 건 차가운 현실뿐이었어요. 태민은 다시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우정도 7년의 결혼 생활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어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소개팅을 주선하려 해도 정중히 거절했죠. 아직은 괜찮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해요. 태민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사실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했습니다. 배신당할 일도 없었고 실망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은채가 어떻게 지내는지 태민은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성우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도 관심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태민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였어요. 주변 지인들을 통해 가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태민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였으니까요. 어느 저녁 태민은 매매상 사무실에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예전엔 은채와 함께 별을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었죠. 이제 그런 추억도 흐릿해졌습니다. 태민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태민은 창문을 내리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운전했습니다. 마음은 담담했어요.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했죠. 이게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드라마처럼 극적인 화해도 영화처럼 감동적인 결말도 없었어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것. 서로의 연락처를 지우고 추억을 묻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것. 냉정하지만 그게 가장 현실적인 끝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태민은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조용한 집안. 아무도 없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태민은 냉장고를 열어 맥주 한 캔을 꺼내 마셨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일상이 계속될 거예요. 태민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은 믿지 않기로 했지만 삶은 계속되니까요. 그렇게 태민의 이야기는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